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TV입니다. 자, 제가 시리즈로 각 일간별로, 그러니까 태어난 생일에 일주 일간별로 해서 사주의 전반적인 운세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태어난 날이 신일, 그러니까 신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금 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다른 거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갑을병정 무기까지는 제가 올려놨습니다. 나머지 오늘 신금과 이제 개수만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태어난 날이 다른 일이면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적이고 가장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주 일간 일주만 가지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태어난 날의 일간 그리고 일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확실히 알아도 특징적인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사주가 100%다 이건 아닙니다. 자라온 환경이라든 태어난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관상이나 또 이름, 또 현재 살고 있는 집, 터의 기운,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와 같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태어난 사주만 가지고는 100%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것이 사주 팔자이기 때문에 사주 위주로 말씀드리는 점, 그 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다른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더 알고 싶은 거는 제가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 행운의 신 TV를 좀 같이 봐주시고, 또 앞으로 풍수 관련 것도 또 추가적으로 계속 올릴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사주 중점적으로 좀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간의 금의 기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경금은 이 사진을 보면 커다란 바위 덩어리, 굳고 단단한 거, 힘, 권력 이런 걸 나타내고요. 또 망치라든지 어쨌든 파워가 있는 강력한 기운, 물론 과일도 또 어떻게 보면 과일 다 굳고 단단한 거, 이런 건 경금으로 보고 씨앗은 신금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또 추상적으로 보면 힘과 권력, 명예 이런 것도 다 경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 일주는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것만 봐도 경금이라는 게 이런 것을 나타낸다, 한눈에 이렇게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금의 기운이지만 경금과는 좀 다른 신금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거, 찌를 듯한 바늘이 됐던 톱이 됐던 예리하고 날카롭고, 어쨌든 경금보다는 작은 기운이지만 그렇다고 그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굉장히 굳고 단단한 보석, 이런 거는 다 신금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거는 신금이고 커다랗게 그걸 감싸고 있는 거는 경금이다. 그러니까 과일 생각하면 겉에 사과를 본다고 했을 때 사과 덩어리는 경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씨앗, 굳고 단단한 것은 신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석, 다이아몬드,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 이런 것도 작은 거는 반지는 신금으로 보고 금덩어리 자체는 경금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은 또 예리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금일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예민한 성격, 아니면 빛나는 보석 같은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물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금의 기운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경금은 좀 크다, 신금은 좀 작다. 그럼 작다고 해서 을목처럼 여리여리한 건 아닙니다. 을목도 나름대로 굉장히 부드럽지만 집요하고 끈기가 있고 어떤 야생에서 살아남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신금은 을목하고는 상충되는 개념이지만 신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예민하고 단단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금 같은 경우 이렇게 보석이 빛나고 또 칼로 만들어지려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또 화의 기운이 있어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 일주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주는 똑같아요. 다 6가지가 있어요.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해, 신축. 그러니까 이 6가지 생일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묘는 지장간이 가불이고요. 신사는 무경병, 이렇게 해서 지장간이 있는데, 뭐 지장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지 속에 숨어있는 천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다른 연주나 월주 시지에 이렇게 뭐 편간이 됐든 편재, 겁재, 뭐 정인 뭐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지장간 속에 갖고 있으면 그 기운이 조금 약할 뿐이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내면 속에는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금 일주의 하나하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신묘 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묘, 묘라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편재가 됩니다. 그런데 지장간 속에 갑과 을이 있어요. 그래서 정재와 편재를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남자 입장에서는 배우자 자리, 배우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배우자 확률적으로 본다고 하면 배우자가 좀 제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배우자를 잘 만나면 남자 입장에서 처덕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반면에 배우자 자리에 도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부인이 굉장히 이쁘고 뭐 여러가지로 여성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금하고 기운으로 봤을 때 신금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서 의처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고, 또 여성 자체를 남자도 역시 보석 같은 거 인물이 좋고 보석 같은 존재 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화기까지 같이 있다. 물론 이때는 이제 병화가 좋으냐 정화가 좋으냐 약간 사람마다 갈리는데, 천간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병신 합수돼 있고 여성을 좀 밝힐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는 배우자라든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스타일이 될 수 있고, 정화가 되면 어떤 분은 정화는 또 끄름이다, 보석에 끄름이 있어서 안 좋다, 금덩어리 끄름이 있어서 안 좋다 하지만, 또 정화는 작은 용광로, 큰 용광로가 아니고 보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물복은 있지만 배우자라든지 이성관계 이런 거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의처증이라든지 안 좋은 기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사일주,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 지장간에 무경병에서 정인, 겁재, 정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불의 기운인 병화가 있는데, 남성 입장에서는 일단은 화기가 있어서 자기를 제어해주는 기운이 있다 보니까 배우자가 자기를 자꾸만 어쨌든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성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정간이 또 지장간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병신은 합수가 되다 보니까 남편이 오히려 다른 외간 여자들하고 바람을 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안 하면 본인이 정부를 둘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동성이 좀 강한 사주다, 신사일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이 사화는 경금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겁재를 지생화 속에 품고 있어서 신사일주 자체는 화기가 나를 제어하니까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운적으로는 경금의 장생지가 사화이기 때문에 경금이 또 지장간 속에 있어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 기운적으로는 뭐 그래도 신사일주는 아주 전체가 신약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뭐 사활을 깔고 있다고 해서 아주 약한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미일주 정월기 지장간을 갖고 있고요. 편관과 편재, 편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생금이어서 이 편인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금 일간의 일간 입장에서는 어쨌든 토생금하고 그 기운이 결국은 사오미 신윤술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의 본기인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기운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미일주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지장간 속에 편재도 갖고 있고 여러가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머리도 좋은 편이다. 굉장히 좀 여러가지 면에서 능력이 있고 또 절제력도 있고 여러가지 그러니까 복합적인 성격이다. 한 가지 이거다 이렇게 나타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재주도 있고 기운도 있고 복합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금과 신금은 같은 기운이에요. 겁재비견 다 갖고 있죠. 굉장히 굳고 단단한, 정말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 같은 사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기가 굉장히 좋고 인물이 좋은 사람들이 많고, 남녀 공이 어쨌든 뭐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다가 병화까지 있으면 훨씬 인물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뭐 도화살 기운도 같이 갖고 있는 데다가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자존심 하나는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잘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공격적인 성향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되고, 특히 부부 사이도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서로 감정이 상해서 부부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신의 일조 같은 경우는 이 상관을 깔고 있죠. 그러면 상관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나고, 그런데 또 머리도 좋고 정인도 있고 정제 같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남을 상대하는, 그리고 영업직이라든지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하는 직업이라든지 또 무역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쪽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의 일주는 약간 좀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사주 기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다만 이 임수나 해수 아니면 자수 이런 게 수가 많을 때는 수다금침이라서 신금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굉장히 좀 우울증이라든지 예민하고 날카로워서 어떤 부분이 안 풀리는 경향이 큽니다. 이럴 때는 좀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화기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축 일주. 신축 같은 경우는 뭐 축이 겨울에 섣달의 기운이고, 얼은 물, 뭐 아니면 얼은 땅, 뭐 이런 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비견을 또 품고 있고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신축일주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속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고 좀 냉정하고 예민하고, 어쨌든 사람 자체가 까다로워서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사주입니다. 그런데다가 경금에 사유축은 묘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건강적으로도 차갑고 냉한 음식 이런 거 안 좋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쪽 그리고 신경 쓰셔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절에 다니든지 아니면 종교를 하나 갖고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민한 거 그런 부분, 까칠한 부분 이런 것을 좀 피하고 여유롭게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다 파갈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지루해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연주, 월주, 시주를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오는지 비교 분석해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금 일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 꾸준하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